밤새 일본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일본인들이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경찰의 대응과 호들갑이 효과적이었는지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리어 경찰이 나가노시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비판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생중계되었던 나가노시의 총격사건 범인이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이 밤새 속보로 방송을 타면서 일본인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특히 범인이 경찰과 대치했던 집이 나가노시 의회 의장의 자택이고 범인이 의장의 장남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갑자기 자택에서 탈출한 인질이 범인의 어머니와 친척 여성이라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새벽 4시에 범인이 걸어나오면서 상황은 종료되었지만 현재 범인이 너무 평범하고 조용하고 착한 남자이다라는 뉴스가 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일본 방송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지역 주민들의 인터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은 평소에 참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증언에 더 무서워지기 시작했다라는 반응들입니다. 엄청난 사건의 범인이 정신병자도 아니고 원래 흉악한 인간도 아니고 평범한 이웃 일본인이다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사건은 나가노시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었는데 경찰의 오버 액션이 역할을 했다는 비판까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경찰이 대처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비판과 경찰은 제 역할을 했다라는 지지도 많습니다. 경찰 2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오후 4시 25분에 나가노현 나가노시에서 군복 차림에 각종 위장을 하고 모자에 선글라스, 마스크까지 착용한 범인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신고를 한 70대 남성에 의하면 한 여성이 쫓기고 있었고 결국 군복 입은 남성이 휘두른 칼에 찔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현장으로 들어가던 중에 범인이 나타나서 경찰차의 유리창에 산탄총을 대고 경찰 2명을 사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장 근처에서 총격 발포 소리가 났고 한 여성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한 주택으로 뛰어들어갔고 그때부터 경찰과 범인과의 대치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주택 안에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주민들을 인질로 삼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출동한 순경급 동네 경찰은 총기를 든 범인과의 대치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경시청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즉각 경시청은 특수부대를 파견했는데 납치 사건에서 인질을 구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부대입니다. 그리고 인근 가나가와현에 있는 특수부대도 출동했습니다. 총기를 사용하는 테러에 대응하는 저격병까지 있는 특수부대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산탄총 등으로 중무장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특수부대도 접근하지 못하고 인질을 먼저 석방하고 빨리 항복하라는 주문을 계속합니다. 주택의 인근에 한 여성이 쓰러져 있었지만 경찰은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어서 구출하지 못한다라며 방치를 합니다. 경찰은 언론에 현재 모발과 덩치를 보니 남성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6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경찰이 빠른 구급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밤 8시 35분에 갑자기 탈출하면서 뛰어나온 여성을 통해 나가노시 의회 의장의 집이고 범인은 자신의 장남이다라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됩니다. 그리고 0시 20분에 또 한 명의 친척 여성이 탈출하면서 주택 안에는 범인이 혼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수부대는 그 후 진입을 하지 않고 범인과 대화를 하면서 자수를 할 것을 권합니다. 그 후 새벽 4시 넘어 범인이 걸어서 나오면서 신병을 확보하게 됩니다. 즉시 주택 근처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확인한 결과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언론에 알고 보니 여자더라라고 알려줍니다.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의 대피훈련이 도리어 공포를 키웠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범인은 주택 안에 들어가 있고 밖에는 특수부대가 다 지키고 있는데 나가노시를 발칵 뒤집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나가노시 중심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주변이 논밭이 많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동안 훈련받은 대로 주민 대피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범인이 주택으로 들어가서 대치를 하고 있지만 언제 뛰어나와서 경찰 대치선을 뚫고 시내로 달려갈지 모른다고 전제했습니다. 일본 경찰과 일본인들이 잘하는 것은 대피훈련이기 때문에 나가노시 주민들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반경 300m를 피난 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들에게 빨리 집을 떠나라고 방송했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차량으로 대피시켰는데 전체 66명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통경찰들도 총출동해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차량들을 모두 통행금지하고 차를 돌리도록 했습니다. 범인이 점거하고 있는 주택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는 도로 403호선과 29호선의 신호등을 모두 조작해서 전면 통행금지시켰습니다. 인근 지역에 있는 학교에도 경찰이 출동해서 일단 학교에 머물러라, 나오면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경비를 섰습니다. 학생들은 범인이 대치를 하던 저녁 늦은 시간에 학교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나가노시 교육위원회는 일단 하교를 시켰다. 만약 밤새 범인이 체포되지 않으면 인근 학교는 휴교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은 범인이 있는 현장으로 통하는 도로에는 소방서도 있지만 보육원과 음식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음식점에게는 모두 셔터문을 닫으라고 주문했고 보육원에도 외부로 나오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100여 명의 원생이 있는 보육원은 문을 닫고 아이들과 이 상황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나가노시도 SNS와 행정방송망을 통해서
시민들은 일절 밖으로 나오지 말아라. 무조건 실내에서 기다려라라고 알렸습니다. 나가노시는 오후 4시 45분에 사건 발생 소식을 들었다. 5시 2분에 전체 시민들에게 외출 금지를 방송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경고 방송에 나가노 시민들은 실내 문을 꼭 잠그고 숨죽여서 범인이 잡히기를 기다렸습니다. 시민들은 언론에 나와서 무서워서 계속 집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범인이 도주해서 이쪽으로 오면 어쩌나 하는 공포심에 너무 불안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범인의 체포 소식이 전해진 오늘 아침에는 일본인들의 뜨거운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사형시켜라부터 시작해서 범인의 아버지인 시의회 의장은 왜 안 나타나느냐라는 지적까지 있습니다. 특히 산탄총 규제에 대한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기 규제를 하지 않으면 또 이런 사건이 모방된다는 의견들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일본 언론에서는 왜 착하다는 남성이 이런 사건을 일으켰을까라는 주제의 기사와 방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나가노시 의회 의장인 아버지가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고 사과와 복숭아를 재배하는 전문가라는 사실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재배기술을 발전시키고 과일을 활용한 젤라토점까지 경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존경받은 시의회 의장의 집안이고 장남은 착하고 평범한 남성인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증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범인이 31세로 알려지면서 은둔형 외톨이인 히키코모리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전국의 히키코모리들은 언제든지 이런 사건을 일으킬 수가 있다. 착하다라는 증언이 도리어 위험하다는 신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전국의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는 약 150만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민간단체는 500만 명이 넘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거나 진단을 받지 않고 파악이 되지 않는 인원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히키코모리들이 현재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어둠바이트 등의 범죄나 회전 초밥 가게에서의 불편한 행동, 지역 내 방화 사건 등을 계속 모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발생한 나가노시의 총격 사건도 결국 히키코모리 남성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착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갑자기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범인으로 돌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강력 사건이 계속 모방범죄로 확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진작부터 이런 히키코모리들이 이런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 전역에서 칼이나 총기를 사용하는 흉악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불안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오래전부터 히키코모리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본은 전국 67개 지자체의 히키코모리 지역 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태 파악과 함께 상담과 직업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십 년간 센터를 운영했지만 수백만 명의 히키코모리들은 더욱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에 나온 범죄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흉악 사건이 계속 발생할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히키코모리이든지 평범한 일본인이든지 상관없이 모방범죄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섬나라 원주민들이 요즘 왜 이럴까요?